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겠죠. 부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제 어린아이의 의식 수준이니까 어린아이의 의식이니까 다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식 수준이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누나 살해 남동생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보고 이 사건도 한번 분석해보자 해놓고 그냥 이 사건 발생 계기가 이 사건이 생긴 이유가 잔소리를 해갖고 이제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서 이 남동생이 누나를 이렇게 살해했다. 뭐 이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건을 그냥 무작위로 2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건도 나르시시스트 범죄예요. 자, 보시면 친누나 살해한 남동생, 부모님에게 사죄, 검찰 송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범죄가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남자애는 이러는 거예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에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시신을 유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한 10일 후에 농수로에 버렸죠. 그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그런 농수로에 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죄책감 없어요. 죄책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범죄를 은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 게 아니라 남매가 따로 일 때문에 둘만 같이 산 거예요. 아파트에. 일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범행이 발생이 된 거죠. 뭔가 비인간적이죠. 뭔가 이상해. 자, 보면 이 남동생 이 애가 지 누나를 흉기로 칼로 살인을 했는데 몇 차례 이렇게 찔렀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20차례 정도 이렇게 해갖고 죽였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 하나만 보고 이제 그냥 기사를 다 하는데 이제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그 몇 차례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잔혹해서 그런가 봐. 자기 누나인데 가족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이 심하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얘는 굉장히 많이 찔렀어요. 죽일 마음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우발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찔러서 확실히 죽인 걸 보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게 아니야. 계획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얘를 나르시시스트로 보는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원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있다면 굉장히 큰 경쟁 상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가능성이 농후하죠. 죽인 다음에 강화도 성모도에 농수로에 이렇게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는데 이 성모도가 어떤 곳이냐면 이 아이들의 외삼촌 가족들이 거주 중이라서 가족 행사 때 종종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이렇게 봐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유기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머리를 좀 굴릴 수 있다 이거죠. 시신 유기 장소도 이렇게 물색해 놓고 한 15일 정도 있다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그 누나의 계좌로 돈을 빼갖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실종 신고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카톡 조작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카톡 조작을 해갖고 실종 신고를 취소하게 해요. 그리고 4월 21일 날 강화면에서 시신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 날 잡혀요. 이 애가 카톡 조작한 걸 보면 얘가 직방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갈게요. 제가 알아낸 거. 얘네가 왜 나르시시스트인지. 얘가 이제 카톡 조작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누나와 주고받고 있다는 그 휴대전화 메시지를 캡처를 떠갖고 혼자 주고받은 거짓 메시지로 경찰을 속였어요. 얘가. 얘네 엄마가 누나 실종 신고를 2월 14일에 한 이후 시점에 누나와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경찰한테 제시하고 실종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 실종 신고를 못하게 하고 다시 걷어들여갖고 사건을 이제 누락시키려고 했죠. 보세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 봐봐요. 알면 기어들어와.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도 장난 아니셔. 이 내용에 부모님이 나오죠. 부모님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 이 사람들의 세계에는 부모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하고 그 중심에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제 부모님을 두고 싸우겠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긴 부모님이 2번이나 나와. 누나 남자친구 만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1도 없으니까 이걸 조작한 거죠. 남자친구 만나는 게 뭔 상관일까요? 아무튼 남자친구 만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1도 없어. 이걸 이제 얘가 누나가 제 남자친구 만나갖고 집을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경찰들하고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남자 만나러 나갔다. 남자 만나러 집을 나갔다. 이렇게 사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실종신고 취하하고 부모님께 좀 혼나고 다시 일상처럼 지내면 돼. 또 보면 여기서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아서 할 거야. 여기 잔소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잔소리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빨갱이 같이 공상당 같이 서로 일러 바쳐야 되거든. 부모님이 중요한 존재니까 잔소리를 서로 많이 했겠죠. 근데 누나가 아무래도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더 잔소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도 잔소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얻어야 되니까 이 B가 누나가 이렇게 말하죠.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혼나고 아니 부모님 자 보세요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부모님 가슴에 대목 그만 받고 들어와. 뭐 실종 막 집에 나갔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는다. 자 이게 나왔어요. 이거 이제 봐주시고요. 부모님한테 이제 혼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뭔가 중요해. 얘네한테는 실종신고 취하하고 이거 중요하죠. 얘한테는 범죄자 얘한테는 중요해. 부모님께 혼 좀 나고 다시 일상처럼 지나면 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한테는. 나이는 얘 27, 28, 20대 후반이고 그 누나는 30이 넘었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네한테는 중요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막 이런 구분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피해자가 누군지 잘 몰라갖고 이상한 사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친누나 살해한 남동생 부모님께 사죄 검찰 송치.
얘네 이 가족들을, 그러니까 이 남매는 부모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 전에 있던 애들은 이제 힘센 존재를 찾아야 되고 하니까 어떤 연예인은 대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또 그 나르시시스트 그 범죄자, 그 세무녀 살인 사건 그 범죄자는 대중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 남자애는 보세요.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A씨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사죄, 이게 중요한 거야.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피해자는 누나인데 부모님에게도 사죄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말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있어요. 꼭 부모님에게 사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기다 이제 박은 거죠. 그러면서 봐봐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 누나가 빠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누나에게 미안하다. 이게 없어요. 범행 당일도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얘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발적인 게 아니야.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래요. 가장 사과를 받고 가장 사과를 해야 할 존재가 누나잖아요. 뭐 그렇게 큰 잘못 안 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뭐 얼마나 원통할까요?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긴 하긴 하죠. 하지만 부모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사죄한다고 한 거예요. 뭔가 일맥상통한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죠. 누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부모님에게 사죄. 자, 부모님 계속 부모님이 나오죠? 부모님한테 갇혀있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봐요. 여기서도. 이게 자세하게 나온 게 이 사건, 이 기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는데, 그러고 이제 딱 넘어갔는데, 똑같이 나온 게 없는 거야. 자, 봐요. 누나와 성격이 안 맞고 평소에도 잔소리가 심해 다툼이 많았다며 누나를 살해한 날에도 밤늦게 귀가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부모님이 나오죠. 얼핏 보기에는 이상한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넘길 수 있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누나를 살해한 날에도 밤늦게 귀가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뭘까요? 여기 누나가 한 말이에요, 이게.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날 밤에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잔소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잔소리. 평상시에도 잔소리가 심해서 다툼이 많았다. 이 잔소리. 누나를 살해한 날에도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랑 밤늦게 귀가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했죠? 나르시시스트는 가족 모두가 아마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족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일 거라고. 이 누나도 나르시시스트예요.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누나가 그날에도 밤늦게 귀가하고 막 잔소리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잔소리에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남동생이 늦게 들어온 거랑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뭔 상관입니까? 뭐 잔소리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니, 20대 성인 남자가, 다 크고 20대 후반이야, 거의.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도 하는 남자애가 늦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디서 뭐 놀거나 뭐 해갖고 뭐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성실하게 일찍 들어오는 것보다 어느 날은 뭐 늦게 들어와서 놀고 뭐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20대인데. 열심히 일도 하니까 이제 한창 놀 나이니까, 응? 밤늦게 들어오고 뭐 외박을 많이 하고 괜찮잖아요. 외박하는 거 저도 20대 때 외박 되게 많이 했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20대 때 그렇게 놀죠. 언제 그렇게 놀아요? 안 그래요? 그 외박한 거랑 남자하고 거기다. 그런데 왜 그 외박하고 노는 거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해야 하는 거랑 뭔 상관이죠? 졸라 이상하죠. 근데 웃긴 게 봐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해서 화금에 범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부모님께 분명히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누나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이 동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또 뭔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되겠죠. 잘못된 아들이 되겠죠. 가족 모두가 나르시시스트니까 거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 남자는 나르시시스트 누나가 또 우위를 점령하겠죠.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겠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아니, 자기가 늦게 들어와서 놀고, 늦게 이렇게 유흥을 즐겨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회사도 잘 나가고, 성실하게 임했는데, 밤에 좀 늦게 들어와서 친구랑 놀다가, 외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대.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래요. 부모님 말씀 딱딱 듣고, 절대 외박하면 안 되고, 막 이게 효도하는 거래. 이 누나도 나르시시스트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100% 맞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렇게 매도하면 좀 약간 제가 잘못하는 건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도 그렇거든요. 가족 모두가 좀 그런 성향이 짙으세요. 짙어요, 되게. 저는 이 사건이 나르시시스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설마 그냥 의식 수준이 좀 낮은 사건이겠지. 우발적인 범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것도 나르시시스트 사건이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니, 밤늦게 20대 후반 남자애가 일 끝나고 밤늦게 이제 친구랑 놀고 밤늦게 귀가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풀라고. 근데 그게 부모의 효도랑 뭔 상관이 돼요. 그냥 늦게 들어올 수는 있어. 그래서 걱정돼갖고, 좀 빨리 들어오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말이 돼요. 이 나르시시스트의 그런 사람을 좀, 뭐랄까, 어떤 이렇게 규율에 가다 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그거에 딱 떨어지죠. 얘가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막 장례식장에 가서 막 슬픈 척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범인의 치밀한 거짓말과 이를 깊이 의심하지 않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꼽고 있다. 시신 유기하고 막 슬픈 척하고 막 이랬어요, 얘가. 절대
뉘우침이 없죠.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얘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딸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냐고 경찰이 물었어요. 2월 7일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2월 6일 오전부터 7일 오후까지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B씨 그 피해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수사관이 2월 7일 맞냐고 물었죠. 다시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범인애가 2월 6일 새벽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얘가 한 말을 보면요. 자 보세요. 이 말에도 얘네 세계관이 나와.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했다.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감추기 위해 7일에 집에서 나갔다고 했다. 대박이죠. 여기서도 부모님이 나와요. 아, 집 밖에 나간 거랑 부모님이랑 뭔 상관입니까? 부모님에게 감추기 위해서. 대박이죠. 얘네 이 사건에는요. 얘네 그런 세계에는 부모님이 꼭 존재해요. 부모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피해자, 가해자 모두 남매잖아요. 모두 나르시시스트고 이 두 남매의 세계관에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투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 질투 중에 그 형제 간의 그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나르시시스트한테는 더 심하겠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독차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건까지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100% 나르시시스트 범죄 맞아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얘는 범죄를 은폐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게 막 보여요. 이제 더 살아가기 수월하겠죠. 이제 누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가져가려고 누나랑 경쟁을 하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좀 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살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누나가 죽던 말든 상관없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런, 의식 수준에서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만 중요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범죄가 이렇게 밝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계속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사죄를 하죠. 누나한테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발적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우발적이든 우발적이지 않든 간에 얘는 죄책감이 없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른 기사에는 거의 안 나고 이 기사에만 딱 나왔는데 제가 이게 딱 눈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넘기고 다른 기사를 봤는데 다른 기사에는 이 얘기가 없는 거여서 내가 잘못 봤나 해갖고 이 기사를 다시 찾느라고 좀 시간을 좀 낭비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부모님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누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가 확 돌변을 한 거죠. 그게 중요한데. 이게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모님 가슴에 대목 그만 받고 들어와. 그러니까 얘네 세계에는 부모님이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 가슴에 대목,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되게 경쟁을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얘네가 지금 나이가 이제 다 성인의 나이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나르시시스트도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얘도 그 아직까지 얘는 좀 나이가 지금 얘도 이제 30대 중반이죠. 얘네하고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여자애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동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려고 경쟁을 계속 해온 거죠.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절대 그런 경쟁을 안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사랑 독차지하려고 막 그런 경쟁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를 해. 제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그 애도 이래요. 30 중반인데 막 그 동생하고 막 동생한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게 막 보이고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외동이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외동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 외동이었었던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되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어떠냐면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이 뭔가 완벽한 그런 시절이었고 뭔가 상을 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외동이었었던 그 시기를 숭배를 하는 거죠. 숭배라는 단어가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약간 저는 속으로 또라이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라이 새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죠 얘네랑. 제가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지금 동영상 그 편집을 안 하고 있는데 막 지긋지긋해갖고 귀신이 되게 많아요. 나르시스트 아이들한테 귀신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쭉 보면 다 의식 수준이 다 낮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이제 보시면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커넥트 노드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고양이 될 겁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